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행기의 신비로운 비행 원리를 베르누이의 원리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공기의 속도가 비행기를 띄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압력 차이가 발생하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또한 비행기의 날개 디자인에 적용된 베르누이의 원리와 이 과학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 이번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비행기의 신비한 비행. 어떻게 가능한 걸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며 느끼는 신비로움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비행기는 어떻게 공중에서 떠오르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기본적인 비행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는 크게 네 가지 힘, 즉 양력, 중력, 항력, 추진력이라는 힘의 상호작용으로 비행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양력입니다. 양력은 비행기가 공중에 뜨게 하는 힘인데 이는 비행기의 날개 디자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비밀은 바로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의 날개는 어떻게 양력을 생성할까요? 비행기의 날개는 일반적으로 위쪽이 굴곡지고 아래쪽은 평평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면 날개 위쪽과 아래쪽을 지나가는 공기의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르면 공기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압력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날개 위쪽의 공기가 더 빨리 흐르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아래쪽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르면서 높은 압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개 위아래의 압력 차이가 발생하면 비행기는 위쪽으로 당겨지는 힘, 즉 양력을 받게 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비행기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비행기가 이 양력을 통해 공중에 떠오르면서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을 나는 것이죠. 이제 비행기의 신비로운 비행 원리, 즉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죠. 비행기의 비행은 단순히 기계의 작동이 아니라 물리학적인 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르누이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리가 비행기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학의 신비를 계속해서 함께 알아가 보아요. 베르누이의 원리란 무엇인가? 그 원리가 비행기에 미치는 영향은? 베르누이의 원리는 18세기 스위스의 수학자 다니엘 베르누이가 제안한 원리로 액체나 기체의 흐름과 관련된 법칙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리가 어떻게 비행기 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를 날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날개의 디자인입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위쪽과 아래쪽의 형태가 다릅니다. 날개의 상단은 곡선으로 되어 있고 하단은 상대적으로 평평합니다.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공기는 날개의 위쪽과 아래쪽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베르누이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날개 위쪽을 지나가는 공기의 속도는 아래쪽을 지나가는 공기보다 빠릅니다. 이때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고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압력 차이가 생기면서 비행기는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떠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비행기의 속도와 날개 각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행기가 더 빠르게 이동할수록 공기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지며 이로 인해 양력이 증가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조종사는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여 양력이 최대로 발생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비행기의 비행 원리는 단순히 날개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비행기의 속도와 조종사의 조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르누이의 원리는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에서 떠 있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비행기의 비행 원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과학의 신비로운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기의 속도가 비행기를 띄우는 걸까? 공기의 압력 차이를 알아보자.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는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기의 속도가 비행기를 띄우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압력 차이에 있습니다. 먼저 비행기가 날아올라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공기의 속도와 압력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행기의 날개 형태는
공기가 날개 위와 아래를 통과할 때의 속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날개의 윗부분은 곡선 형태로 되어 있어 공기가 더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반면 날개 아래 부분은 상대적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어 공기가 느리게 흐릅니다. 이 속도 차이는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 설명됩니다. 베르누이의 원리는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한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날개 위에서 흐르는 공기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고 날개 아래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 차이가 비행기를 띄우는 힘, 즉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양력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중대한 힘이죠. 비행기가 속도를 높이면서 날개를 통해 공기를 지나치면 자연스럽게 이 압력 차이가 커지게 되고 그 결과 비행기는 공중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압력 차이는 어떻게 조절될까요? 비행기의 조종사는 날개의 각도, 즉 받음각을 조정하여 공기의 흐름과 압력 차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받음각이 커질수록 공기가 날개 위로 흐르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이로 인해 양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받음각이 너무 높아지면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아 실질적인 양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는 공기의 속도와 압력 차이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비행기는 지구의 중력에 맞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비행기의 날개 디자인이 어떻게 베르누이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비행기의 날개 디자인, 베르누이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는 무엇일까? 오늘은 비행기 날개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와 이 설계에 베르누이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 날개의 디자인은 단순한 평면 형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 날개는 에어포일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제작됩니다. 에어포일은 위쪽은 곡선이 있고 아래쪽은 평평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비행기 날개가 공기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압력 차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르면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합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위쪽이 더 긴 경로를 가지므로 공기가 위쪽을 통과할 때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반면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흐르게 되죠. 이로 인해 날개 위쪽의 공기 압력이 낮아지고 아래쪽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 압력 차이가 비행기를 위로 띄우는 리프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제 사례로는 유명한 항공사인 에어버스와 보잉의 항공기 날개 디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항공기는 각기 다른 비행 조건에 맞추어 에어포일의 곡선 형태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날개의 디자인에 따라 비행기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항공기 제작자들은 베르누이의 원리를 철저히 고려하여 날개를 설계합니다. 또한 일부 최신 비행기에서는 날개 끝에 윙넷을 추가하여 공기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윙넷은 날개의 끝부분에 수직으로 튀어나온 구조로 비행 중에 발생하는 소용 도리를 줄이고 양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또한 베르누이의 원리를 활용한 디자인 개선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멋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공기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비행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르누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혁신적 디자인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죠. 베르누이의 원리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이 놀라운 과학을 함께 탐구해보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도 베르누이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원리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행기 외에도 기차의 비행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기차의 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차가 빠르게 달릴 때 바람이 강하게 흐르면서 기차의 형상에 따라 압력이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차가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베르누이의 원리는 기차의 설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공이나 야구공의 회전은 공기 속의 압력 차이를 만들어내어 비거리와 궤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축구공을 찰 때 공의 한쪽 부분을 강하게 차면 회전이 발생하고 이 회전이 공기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공이 더 멀리 날아가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공기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의 에어로다이나믹 설계에서도 베르누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차량의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줄이고 주행 시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화됩니다. 날렵한 형태로 설계된 차량은 공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며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베르누이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레이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해 액체를 분산시키는 장치입니다. 스프레이 너즐을 통해 공기가 빠르게 통과하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그 결과 액체가 미세한 입자로 분사됩니다. 이처럼 베르누이의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르누이의 원리는 날씨 현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람의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압력이 낮아지며 이는 구름의 이동과 비의 생성 등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기상예보와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베르누이의 원리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과학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이 놀라운 과학을 탐구해보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르누이의 원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